이번 시간에는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덩어리가 있을 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이 알갱이를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자도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러면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분자는 단서가 붙습니다. 분자는 반드시 자신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살벌한 그림을 가져오긴 했는데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독립돼 있어야 됩니다. 독립의 의미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붙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독립된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라 반드시 성질을 나타내고 독립되어 있는 것을 만족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원자보다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바이러스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만 이런 산소호흡기 한 병에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호명이 O2라고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호흡에 이용이 되려면 O가 아닌 O2가 됐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원자인 상태가 돼버리면 그냥 5,000원만 날리는 결과가 됩니다. 반드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 분자의 성질은 호흡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물질이 잘 타게 도와주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이 O2는 입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2의 경우에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자인 경우에는 산소통 안에 O2가 아닌 O인 상태로 넣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호흡을 하는데 아무런 이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산소 원자는 호흡을 할 수 있다거나 물질을 잘 타게 한다거나 이런 성질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독립돼 있는 부분은 만족하고 있는데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 원자는 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 온자와 산소 온자가 같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리의 경우에는 무르고 열이라든가 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알갱이들, 원자들이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리는 성질은 갖고 있죠. 그런데 독립돼 있지 못한 상태가 되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구리는 분자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구리는 금속인데 구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속이 다 같은 원자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고체 상태가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금속도 분자가 될 수는 없겠죠. 독립돼 있지 않으니까. 소금인 상태는 어떨까요? 이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입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소금은 짜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독립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금도 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순금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원자와 원소의 차이가 뭔지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낱개의 알갱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원자로 되어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게 무슨 원자로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이름을 물어본다면 이것은 금 원자가 되겠죠. 여기에서 금이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죠.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를 우리가 정의하기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었죠. 성분이라는 의미는 결국 종류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지는 금 원자뿐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는 건 탄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소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원자가 몇 개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물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 마그네슘, 철. 이것을 보고 원자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알갱이 하나를 원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소가 몇 개냐라고 한다면 원자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산소, 마그네슘, 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질소 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의 종류는 뭐가 되죠? 질소가 됩니다. 근데 원자의 개수는 알갱이 하나를 원자라고 하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소의 개수, 원소, 종류는 한 가지죠. 질소 한 가지, 원소는 한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원자의 종류는 질소와 수소가 되겠죠. 원자의 개수는 질소가 1개, 수소가 3개, 합이 4개. 원소의 개수는 종류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2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일산화탄소 분자가 되겠는데 원자의 종류는 2가지가 보이죠. 탄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의 개수는 알갱이 숫자를 세면 되기 때문에 탄소 하나, 산소 하나, 전체는 2개가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 종류가 몇 가지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원자의 종류가 탄소, 그리고 산소, 원자의 개수, 탄소 1개, 산소의 개수 2개, 합이 3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소의 개수는, 종류는 2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일산화탄소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를 봤는데 여기 원자의 종류는 일산화탄소는 탄소, 산소인데 이산화탄소도 탄소, 산소로 되어 있죠. 똑같네요. 그런데 원자의 개수는 이것은 2개, 이것은 3개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원자의 개수가 2개, 3개가 됐을 때 다른 물질이 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연료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분해가 될 때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충분할 때, 어떤 물질이 탈 때 산소가 충분하게 되면 완전 연소가 돼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가 같더라도 원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분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륨은 이렇게 원자 하나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질을 드러냅니다. 폭발성이 매우 낮아서 웬만해서는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공기보다 매우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풍선 안에 주입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헬륨은 분명히 원자 하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성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입자와 입자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독립돼 있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를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분자다 라고 해서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아르곤이 있습니다. 아르곤의 성질은 반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헬륨처럼. 그리고 고온에서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이렇게 전구 안에 여기 안에도 기체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아르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도 폭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방전이 될 때, 방전관을 넣게 되면 이렇게 색이 나와서 예쁜 글씨를 쓸 수 있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아르곤은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독립돼 있죠. 두 가지를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르곤도 단원자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